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집값 폭락 여파로 신축 미분양 때문에 건설 경기 최악입니다. 10년 이상 갈 듯 자영 경기도 다 앉았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집값 폭락은 아직 뭐 그렇게 많이 안 됐죠. 근데 폭락하면 피해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래도 연끌하시면 피해보겠죠. 왜냐면 연끌하신 분들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떨어지면 연끌한 이유가 없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연끌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무리해서 대출 받아 샀지만 내가 지금 산 아파트 가격보다 더 올라가서 한참 올랐을 때 팔아서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연끌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한 8억짜리 아파트 샀어요. 엄청 비싸죠. 대출 5억 받았어요. 좀 무리했지. 근데 그 사람이 왜 연끌했을까? 앞으로 집값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아파트 집값 올라가기 때문에 한 15까지 올라가면 그때 가면 팔 거다. 아마 그런 생각 가지고 샀겠죠. 그런 분들 많이 있죠. 많이. 지금도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보다 힘들 겁니다. 왜냐, 막상 5월 갚아 나가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죠. 이게 보통 주담대가 30년이거든. 30년 30년 동안 갚아야 돼요. 근데 막상 이제 이자가 많이 온 상태에서 갚으려니까 쉽지가 않죠. 그 사이에 물가도 올랐고요. 그리고 아파트 거래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 거래가 좀 안 되기 시작하고, 거기를 연끌하신 분들 직장도 지금 불안불안하고, 그러다 보니 팔고 싶은데 또 이제 급매로 싸게 해가지고 팔고 싶진 않고 판 가격만큼 받고 싶은데 안 사가죠. 여러분, 누가 사겠어요. 이게 지금 신축 아파트 지어진 것도 그 미분양이 많아요. 미분양이 많습니다. 옛날처럼 아파트 뭐 새거 짓는다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새 아파트 들어가면 좀 부러워했습니다. 야, 저 사람 저런 좋은 아파트 살면 좋겠다. 요즘 아파트 잘 돼 있는데, 공원도 잘 돼 있고, 삐까뻔쩍하게 짓는데, 야, 저런 데 사는 분들 좋겠다.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다. 순진하게. 근데 지금은 저런 신축 아파트 사는 분들을 어떤 시선으로 보냐 하면, 야, 저 사람도 분명히 대출 많이 받았겠지? 그럼 잘 갚아 나가려나? 본인도 큰맘 먹고 저렇게 대출 받았을 텐데, 지금 본인 아파트 본인이 잘 알 건데, 지금 나는 살고 있지만 내 옆집, 아랫집 보면 비어있는 집 많다는 거. 난 이 아파트 괜찮아서 사람들이 많이 살 거라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살지 못한다는 거. 뭔가 좀 횡해 보인다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원금 대출 다 갚아 나가는 게 쉽지가 않구나. 뭐 그런 것들. 사실 뭐 제가 부동산이라는 건 잘 몰라요. 뭐 그렇게 잘 알진 않지만 감히 말씀드리면 사실 사람들 욕심이 너무 컸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욕망의 끝판왕이 바로 이 부동산에 다 몰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집을 좀 비싸게 팔기 위해서 내 인생 모든 것들 다 갖다 모아가지고 대출 받아서 이 투자한 결과가 되려 내 발목을 쥐고 안 놔주는 거죠. 이게 한번 딱 발목을 움켜쥐다 보니까 절대 안 빠지는 거죠. 족쇄같이. 더군다나 연끌하신 분들은 1인 가구보다 이제 가정 있는 분들이 많아요. 결혼하신 분들, 자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연끌했는 게 잘못되면 남은 가족들까지 같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연끌하신 분들이 점점 더 좀 버티기 힘들 겁니다. 점점 더. 왜냐, 보통 연끌한 아파트가 좀 비싼 아파트잖아. 근데 그 비싼 아파트 누가 비싸게 사가겠냐고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정말 노른자 딸이 뭐 강남의 아파트 모르겠는데, 뭐 전국의 아파트가 다 강남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뉴스 같은 거 뭐 강남에 뭐 어떤 아파트 뭐 실거래가 얼마 나왔다. 그거 볼 필요 없습니다. 왜냐,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는 원래 돈 많은 분들이 주로 거래하던 곳이야. 뭐 그분들이야 뭐 인력 손해 본다고 그렇게 막 엄청나게 땅을 치고 해야 하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거기가 거래가 좀 된다고 다른 동네가 거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부동산 낚시, 이제 기사 보면 낚시 많이 하거든요. 어떤 낚시 하냐면, 뭐 일부러 있잖아요. 잘 사는 동네 있죠. 잘 사는 동네 이제 아파트 어, 뭐, 최고가 경신, 뭐, 실거래가 역대 최고, 뭐, 이런 기사 올려요. 자극받으려고. 어떤 식이냐 하면, 요즘에 아파트 거래 잘 된다, 봐봐. 여기 뭐, 강남의 아파트 더 비싸게 팔았잖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좀 혹하게 만들어요. 근데 혹하시면 안 돼. 거기는 원래 아파트 거래가 잘 됐던 곳이야. 거긴 경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곳은 강남이 아니잖아. 그 강남 최고층 아파트가 아니잖아. 뭐 반포주공, 송파 장미, 잠시주공 이런 데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야, 거기는. 우리가 볼 필요도 없어요. 살면서 우리가 가본 적도 없잖아요. 볼 일도 없어요, 여러분. 살 일도 없고. 우리 사는 지역을 봐야 되잖아. 여러분, 우리 사는 동네 아파트 보시면 1년 가까이 거래가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내놓은 지 1년 됐어요. 내가 그거 봤거든요. 작년 말에 이 아파트 봤어. 근데 또 매물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안 나갔다는 거잖아. 맞죠? 안 나갔다는 거. 그러니까 몇 달째 안 나간 아파트가 수두룩 빽빽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뭐 집이 많은 집이 사람들이 아니잖아. 뭐 아파트가 세 채 있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집을 팔아서 나가야 다른 갈 수 있는데 이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게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죠. 보러 온 사람이 있겠지. 근데 막상 거래는 안 하는 거죠. 그분들은 좀 애가 타겠죠. 난 금방 나갈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나가니까. 거기다가 또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 혼인율 감소하고 1인 가구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사실 아파트 건설사 입장에서는 1인 가구 늘어난다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죠. 왜냐, 아파트란 공간이 1인 가구를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9평 8사타의 아파트가 1인 가구 분들이 살라고 만든 공간이 아니에요. 1인 가구 살 수 있습니다. 돈 많은 분들은. 능력 좋은 분들은 뭐 아파트 살 수 있습니다. 근데 1인 가구 중에 그런 아파트를 사도 문제가 없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일단 1인 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득이 적습니다. 적어요. 그리고 1인 가구 사는 분들은 그 넓은 집이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아파트 안 사도 돼. 왜냐하면 뭐 결혼 안 할 것 같으면 아파트 편시설 이용 안 합니다. 여러분도 아파트 살면서 아파트 뭐 헬스장, 뭐 목욕탕, 사우나 이용 안 하잖아. 이용 안 하는 분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상가 건물도 이용 안 해. 그냥 오로지 이용하는 건 그거예요. 엘리베이터하고 지하주차장, 이게 답니다. 지금 아파트 막 5년 10년째 살고 있는 분도 고작 이용한다는 게 지하장 수거장 요거하고 뭐 엘리베이터, 흡연실, 지하주차장, 이게 다예요. 다른 데 구경해본 적도 없어. 가본 적도 없어,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 앞으로 지금 이제 뭐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굳이 무리해서 아파트를 들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영끌에서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들은 애가 타겠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 살리겠다 우리가 무리해서 또 대출받아서 집을 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공사계획 접수장 자체가 급감했습니다. 보통 시공 2, 3년 전에 신고가 들어오니 시간차를 두고 내년 후년으로 점차 타격이 올 것 예상합니다. 공사계획 접수장이라는 건 그런 거겠죠. 아마 이제 건설하기로 한 것들, 뭐 아파트 짓기로 한 거, 뭐 빌라나 원룸 짓기로 한 거, 그런 것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잖아.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파트에 살 사람이 많으면 공사계획을 더 많이 잡겠죠. 근데 왜 공사계획이 줄었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더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앞으로 더 짓겠다는 거죠. 왜 더 지을까? 더 지을만 하죠. 왜냐? 인구도 줄어들고 뭐 점점 결혼도 안 하고 살고, 그리고 사람들이 무리해서
이제 집 구입하는 문화도 점점 이제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래가 잘 안 되잖아요. 지금 만약에 아파트 짓는다 하더라도 이 아파트를 과연 다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아파트 다 지어놓고 미분양된 곳도 좀 많은데 다 지은 지 계속 오래됐는데도 계속 미분양이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파트 왜 지어요? 아파트 그냥 뭐 뽀대나게 지으려고 짓습니까? 뭐 사람들 안 살아도 그냥 간지용으로. 아니죠. 어떻게든 사람들이 유치해가지고 많이 살게 해서 팔아먹으려고 짓는 거잖아. 맞잖아요 여러분. 아니 누가 그렇게 몇백억씩 투자하면서 공사기간 2, 3년 잡아가면서 그런 대형 건축물을 누가 자선 사업하듯이 짓습니까? 크게 해먹으려고 짓는 거잖아. 맞잖아요 건설사들이. 근데 앞으로는 크게 해먹지 못한다는 거지. 왜냐? 지금도 뭐 다 지어놓고 이제 분양 안 된 곳도 많으니까 지금 건설사도 좀 위험한 곳 많이 생겼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집에 대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과도하게 욕심을 많이 부렸다. 예. 그냥 자기 능력에 맞게 자기 형편에 맞게 살면 됩니다. 굳이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여자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여자분이 남자분들한테 아파트 가야 된다고 막 들여먹잖아. 그래서 여자분들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틀린 말 아니죠. 아니 뭐 아파트 살면 이혼 안 합니까? 아파트 살면 뭐 공짜로 가나요? 본인도 보태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파트 살면 무조건 부부금슬이 좋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아니 서로 좋으면 뭐 능력이 맞게 서로 벌이에 맞게 맞춰 살면 되는 거잖아요. 아파트에 나중에 능력이 돼가지고 돈 좀 모이고 하면 꼭 신축이 아니더라도 뭐 좀 구축이라도 가면 되는 거잖아. 어차피 사는 사람이 똑같거든요 여러분. 신축이든 구축이든 간에 똑같아요 여러분. 이 집이라는 게 처음에 들어갈 때는 막 진짜 이뻐 보이지만 몇 달 살다 보면 그 집이 그 집이야. 솔직히 말해서 익숙해지면. 그래서 너무 그런 주관계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는 뭔가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대출 받아가지고 무리하는 그런 문화가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돼. 그리고 연끌하신 분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거니까 끝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누구 원망하면 안 됩니다. 누가 시켜서 내가 이렇게 된 거다. 그딴 말 하지 마세요.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대출 서류도 본인이 직접 서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응당 거기에 책임지셔야죠. 남 탓하지 말고. 그리고 굳이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살면 되는 겁니다. 뭐 빌라는 투자 가치가 없으니까 살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뭐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게 빌라라면 빌라도 가도 돼. 우리가 뭔데 남의 집을 뭐 좋고 안 좋고 평가합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형편에 맞게 집을 좀 선택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누가 어디 사네, 누가 어떤 집에 사네, 어떤 아파트 사네, 그런 거 불할 필요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어떤 집에서 어떻게 만족하고 어떻게 정하고 사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사는 집하고 난 사는 집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에 어떻게든 잘 적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과유불급은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만듭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